안녕하십니까. 보이는 교정 라디오 7번째. 네. 항상 들어주시는 우리 원장님들과 그다음에 가수닥TV의 보이는 교정 라디오를 구독해주시는 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쉽지 않은 케이스. 오늘은 7세 1개월의 남자인데 앞니가 이렇게 벌어져서 왔고요. 아랫니가 삐뚤어서 왔어요. 우리가 인비주얼 소화교정에서 특히 인비주얼라인 퍼스트 소화 투명 교정 장치를 할 때는 이 두 번째 이거 나오고 하는 게 좋다 그랬잖아요. 그쵸? 근데 엄마가 하도 급하게 해달라고 하시고 아래가 너무 많이 삐뚤긴 해요. 그래서 지금 파노라마상에서 송곳니 나올 자리도 너무 부족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견치랑 송곳니랑 측절치 사이에 간격도 좁지 않아서 어차피 교정해 줄 때 거라 시작하기로 했어요. 가철성 장치로 먼저 확장하고 할까 하다가 또 비용 부담의 증가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하기로 했어요. 일단은 앞니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고 두꺼운 순서대가 있지만 이 정도는 대부분 없어집니다. 수술이 필요할 정도는 아니고, 그리고 미드라인이 안 맞고요. 그 다음에 아랫니가 입천장을 누르지요. 딥바이트가 있어요. 아마 얘가 밥 먹을 때 입천장이 눌러서 아파요, 불편해요. 이것도 주소 중에 하나가 있었거든요. 그러면은 옆에서 보면 라지 오버jet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잇몸 앞공이 뾰족하고요. 하악도 엄청 뾰족합니다. 이게 이제 견치 공간이 거의 없죠. 이렇게 돌면은 하악 3, 3번의 공간도 매우 부족합니다. 잘생긴 아들이에요, 잘생긴.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아래 여기 이제 멘탈리스 머슬의 긴장도가 세면 아래턱이 또 잘 자라지도 않은 그런 점도 있죠. 이렇게 하악에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꼭 이 피질골의 두께를 봐야 돼요. 셉을 보면은 뻗어져 있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피질골이 얇고요. 그럼 우리가 이제 CT를 찍어서 이렇게 뼈가 얇다, 하악 전치부에 대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하겠다. 단면을 찍어서 좀 한번 좀 다 보셔야 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하악의 크라우딩이 많을수록 하악 전치부에 대한 데미지를 우리가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걸 잘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친구는 유구치는 좀 작은 편이고 우리 스페이스를 미리 좀 소진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SNA, SNB, ANB를 보면 1급인데 이게 2급도 나오고요. 딥바이트 텐던시에다가 약간 2급 성향도 보여요. 그래서 1급과 2급의 중간 정도. 치아는 2급, 골격은 어쨌든 1급, 안모는 1급과 2급 사이, 뭐 이렇게 정도 판단 내려서 우리가 진단명으로는 일단은 계측지가 1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1급 클래스 1이지만 뭐 클래스 2이시한 스켈렉탈 클래스 1의 시비어 크라우딩의 11번 다이스테마. 여기도 요 공간이 충분하면 이게 닫히는데요. 이렇게 측절치가 삐뚤게 나면 이거 안 닫혀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우리가 교정을 해서 마무리는 2년 딱 걸렸어요. 23개월 정도, 22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마무리는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어머님들이 아주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돼야지. 마무리 이렇게 끝났고요. 바이트 열었고, 그 다음에 앞공 잇몸, 앞공 넓혀놨고요. 연구치 나올 자리 부족하죠. 아주 이제 하여튼 USB에서 잘 관련입니다. 로테이션 컨트롤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아래도 훌륭하게 끝났고 3번 나올 자리 있었을 라이싱하고 자, 너무 기계적으로 로봇처럼 정상으로 만들어놨나요? 네, 안모도 나름 괜찮습니다. 네, 셉사진에서 봤을 때도 괜찮고, 그 다음에 어수선한 파노라마에서 치아들이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자리를 잘 유지해야겠죠. 적절한 공간감리와 유지 장치를 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는데, 그러면 이 과정이 어땠는지 우리 원장님들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인비젤라인 펄스트로만 하기로 했고, 목표는 위엔니 4개랑 아랫니 4개 가지런히 하고 후속 연구치 자리를 만들고 놓고 끝낸다. 우리가 얼굴을 바꾸는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다. 하지만 상악 전체 각도를 정상화해서 좀 더 좋아지긴 하죠. 그런데 어머님한테 너무 많이 삐뚤어서 이걸 다 가지런히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셔야 된다. 그리고 추후에 3, 4, 5번이 나올 때
송곳니가 살짝 삐뚤 수도 있다. 당연히 말씀드렸고 측절치가 나기 전에 시작하기 때문에 측절치 때 맹추를 보상하면서 안 맞을 수도 있고 이걸 또 확장 잘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장치를 진짜 기가 막히게 잘 깨야 된다. 그리고 어머님한테 2차 기종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아무리 봐도 16번의 로테이션 컨트롤 내지 후방 이동이 필요할 것 같고 전방부의 악공 확장하고 여기도 아까 확장해야 되는데 이 후방 이동이 필요할 것 같지요. 그랬을 때 이걸 또 어떻게 막느냐 이것도 우리 또 하나의 걱정거리고 그리고 아까 보셨다시피 우리 친구의 셉사진에서 봤을 때 지금은 좀 괜찮긴 한데 여기서 보면은 뼈가 얇아요. 그쵸? 그 다음에 상악 전치부도 한 정상이죠. 뭐 4, 5도 프로크리네이션 정도야. 근데 아랫니도 한 3, 4도 프로크리네이션 되기 때문에 이게 레비어 버전 되지 않도록 철저히 막는 것이 가장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고 로테이션 후방 이동하고 후방 이동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일단은 무조건 이는 나가지 않아야 되고 확장해야 되고 그 다음에 6번에 컨트롤 달고 견치 콩케이서 만들고 그 다음에 30단계 거의 똑같이 씁니다. 이거 거의 똑같이 써요. 이걸 뭘 복잡하게 하실 필요 없어요. 제 책 보시면 여기 예시가 있어요. 영어로 거의 똑같이 한다고 보셔도 뭐 늦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보냈더니 캐드 디자이너가 해온 거고 이제 저희가 최종으로 승인을 내린 거예요. 전치부에 없던 어태치가 중간에 붙었고요. 한번 볼까요?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 왔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죠? 그러면 일단 캐드 디자이너가 한 걸 보면 로테이션 컨트롤보다 그냥 후방 이동하면서 확장하면서 했는데 악궁이 제대로 확장이 안 됐죠. 여기서 보면 이렇게 로테이션 컨트롤부터 하면서 회전하면서 뒤로 밀리고 그다음에 앞니는 잠깐만 바이트 이제 딥바이트니까 바이트 램프를 달았나 보네요. 앞니로 불기 어려운데 어쨌든 간에 일단 달아는 놨어요. 그 다음에 하악을 보면 하악도 장의 전치부는 잘 유지를 하면서 내보내긴 했어요. 이렇게 악궁이 좀 더 확장됐죠. 근데 상악이 더 확장이 많은 게 좋아요. 하악이 이렇게 많으면 아니면 횡적 부저 같은 게 생길 수 있습니다. 하악이 너무 좀 많이 확장이 된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제가 이 당시에는 하악 전치부의 파워리치를 잘 안 쓰던 그런 시기예요. 이때가 2020년 이후이면 우리나라 인버젤라인 포스트 들어오고 한 7, 8개월밖에 안 됐을 때거든요. 옆에서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것도 이렇게 위치를 고정시키면서 전치부의 위치를 고정시키면서 고정시키고 후방 이동했는데 그다음에 이렇게 나가겠죠. 아래도 일단은 만약에 지금 한다면 여기에서 CD 번 사이에 슬라이싱을 주고 뒤로 밀고 공간을 어떻게든 만들면서 확장하면서 루트 링구알 토크 주면서 파워리치 주고 견인을 했을 것 같아요. 측절치가 나오면서 안 맞을 가능성도 좀 있지요. 그런 것도 고생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5번으로 치료 계획을 잡고 저는 상하의 확장이 조금 부족해요. 상하의 확장을 좀 더 했어야 되는 것 같고요. 상하의 로테이션 컨트롤 및 후방 이동 및 배열했고 아래도 이렇게 이건 뭐 이렇게 많이 돌렸는지 모르겠어요. 좀 덜 돌려도 되는데 이 정도까지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하악도 후방 이동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장치를 꼈어요. 장치는 그냥 정밀하게 맞아야 됩니다. 딱 맞아야 돼. 딱. 슬라이싱을 안 한 게 모네 내내 아쉽고요. 대신에 유견치의 교두는 삭제하고 해야겠죠. 왜냐면 유견치의 교두를 삭제를 했나 여기서 볼까요 한번. 함입시킬 때 유견치까지도 함입시킬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여튼 한번 볼까요. 유견치를 삭제됐죠. 교두를. 이 교두를
삭제하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이 견치 안실입니다. 그래서 자, 몇 개월 지났다 그랬죠? 보시면 장치를 한 6개월 정도 낀 것 같아요. 6개월 정도 낀 상황이고, 자, 정도입니다. 그러면 비교를 해보면, 자, 우리가 장치를 6번이고 5번을 비교하면 해봅시다. 네. 그러면 자, 요거의 마지막이 목표였고 지금 현재 상태인 거죠. 상황을 비교해 보면 악공 확장이 초반보다는 뭐 훌륭하게 됐죠. 하지만 계획보다는 덜 됐다. 보시면 일단 바이트가 좀 열렸어요. 일단 바이트 열리고 내려갔고 약간 상황의 확장이 좀 적어 보이죠. 악공이 확장됐지만 2번하고 6번이 좀 더 확장이 더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많이 공간은 생겼어요. 레비어 버전된 느낌이 나고요. 하악은 또 뭐 드라마틱합니다. 아주 잘 됐어요. 아주 너무 잘 됐어요. 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거하고 다르죠. 자, 여기에서 과연 이 관계가 어떻게 된 건지 봐야 돼요. 견치는 그대로 부분을 치시라고 했고, 그러면 안모를 보면 안모도 나름 괜찮고, 셉상에서 보시면 바이트는 열렸고 상하전 지분은 괜찮은데 불안하죠 여기가. 그쵸? 뼈가 좀 내려간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CT를 보면 원래부터도 요 정도까지밖에 없었고 내려가 있었고, 보시면 그래도 나름 잘 지켰어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녹은 느낌이 나긴 났죠. 그래도 인트로전도 잘 됐고 나름 나쁘지 않습니다. CT까지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1급이었는데 1급으로 유지되고 있고, 상하전 치부의 각도가 많이 줄었어요. 한 7, 8도 정도 이상 줄면서 오히려 업라이트 됐고, IMP는 살짝 늘어났죠. 그러나 이제 늘어났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비교 보면 악공 확장을 좀 더 해야 되는구나, 로테이션 컨트롤 좀 더 해야 되는구나, 이제 견치자를 좀 더 만들어야 되는구나 듣는 거고요. 아래는 또 확장이 이만큼까지는 안 됐습니다만 그래도 확장이 꽤 됐지요. 거의 다 된 거나 다름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공간이까지 나왔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이 확장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하악에서 이제 이렇게 온 거고,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슷하게 됐죠. 상악을 보게 돼도 사악도 자리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우리가 6번이고, 그 다음에 장치를 이 상태에서 요게 현재 상태고 이게 고친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측치로 봤을 때는 하악 전치부의 업라이팅이 좀 필요하고, 상악은 유지 내지 약간 레비어 버전 시켜도 되는데, 그럼 오버데이지 증가된 걸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이것 고무줄을 우리는 잘 안 쓴다고 했죠. 그래서 요거를 둘 다 당기면서 위에는 조금 레비어 버전 되면서 당길 수도 있고 아래는 그냥 당길 수도 있고, 그래서 오버데이지를 맞추면서 공간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상황을 했는데, 자, 상황에서 보면 이렇게 해왔어요. 근데 저는 로테이션 저도 좀 확장을 더 했네요. 왼쪽 부자가 좀 보이기 때문에 상황을 좀 확장을 많이 했고, 하악은 확장을 또 했고 했는데 좀 확장을 안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구치부에서는 바이트가 떠 있죠. 떠 있는 거를 이렇게 높이면서 맞추고, 여기도 이렇게 맞추고, 그 다음에 바이트 램프를 아직도 안 달았다는 안타까운 현실이, 바이트 램프를 달았어야 되는데, 하악에서의 움직임을 보면 어쨌든 간에 설정 경사시키면서 루트 링걸 똑같이 먹은 것 같은데 파워리치가 안 들렸어요. 파워리치 다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승인을 내렸어요. 승인을 내리고 장치를 끼고 이제 한 4개월밖에 못 꼈네요. 장치가 20단계밖에 없었. 장치를 30개 정도인데 중간에 장치를 다 못 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그래서 아마
비교를 해보면 측절치가 이제 맹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이제 시간이 똑바로 나왔으니까 문제인데 삐뚤게 나오게 되면 이거 자리 잡는데 시간이 걸리죠. 아랫니 뒤쪽도 개선을 잘 했고 상태에서 이 상태까지 왔고 측절치 나오면서 악공 형태 조금 더 아이디얼하게 이쁘게 됐고 하악도 정리되면서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랬는데 이렇게 보이고 이 상태가 이렇게 오고 우리가 관심사에는 이 상태에서 아직 파워리지를 안 줬으니까 네, 그렇죠. 네, 요즘에는 항상 이거밖에 안 봅니다. 프렌치카 하면서 네, 네, 그래서 이 상태까지 더 나빠지진 않았어요. 어쨌든 간에 네, 그리고 이제 각도들을 보면 1급에서 1급 똑같고 좀 줄었네요. 그 다음에 상악전 집각도는 거의 유지 그대로 하악은 조금 줄고 그래서 결국에는 악공 좀 더 확장하면서 측절치 나올 때까지 기다렸고 측절치가 나오니까 이거 이제 종료 날짜 얼마 안 남았거든요. 빨리 개선해 주기 위해서 이제 아마 짧게 가고 스캔을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승인은 이렇게 9번으로 됐고 승인은 11번으로 내렸죠. 그러면은 파리지 좋네요, 그쵸? 파리지 줘야 되죠. 네, 아까 제가 8번하고 9번을 비교했어요. 9번하고 11번을 비교했는데 11번에서 파리지 9번도 파리지를 좋았고 좋고 그래서 큰 차이는 모르겠습니다. 화이트 너무 띄우시면 안 돼요. 하여튼 그 다음에 악공 상하 확장하면서 상하 좀 더 확장한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악은 이렇게 고쳐진 거를 견인해서 좀 더 견인을 해야죠. 저가 지금 한다 그러면 여기를 날려버리고 CD1 사이를 날려버리고 더 땡겼을 것 같아요. 상하전 지부는 또 마찬가지 파워리치를 좀 주면서 또 땡기고 발치 교정 하듯이 그래서 이렇게 승인을 내렸고 옆에서 봤을 때도 느낌보다는 조금씩 뒤로 땡기면서 좋았어요. 그래서 이게 장치를 끼고 이제 5개월 정도 장치를 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마음이 안심이죠. 일단은 목표는 달성했지 않습니까? 상하 전치부 사전치 배열하고 그 다음에 전치부의 각도 괜찮고 앞공이 조금 더 늘어난 상태에서 조금 아쉽지만 그 다음에 합전치부가 없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랬었는데 아직도 좀 그렇지만 어쨌든 더 나가진 않고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고 그러면 이제 뭐 2급이 돼버렸네요. 그리고 하전치부의 각도는 약간 업라이트 됐고 하전치부 각도가 드디어 거의 정상 수준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끝을 내도 되죠. 뭐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슬라이싱을 해줘서 3번 나올 자리 파노라마 보면 3번 나올 자리 발치하고 슬라이싱으로 3번 나올 자리 만들고요. 뭘 더 했을까요? 뭘 자꾸 이렇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간에 17번 치료 계획을 마지막으로 해서 자 그러면 11번하고 12번을 한번 비교해 봐야 되죠. 그러면 11번이 이제 승인 내린 건데 승인 내린 거의 마지막하고 첫 번째를 보면 그래도 비슷하게 된 것 같고요. 하악전치도 괜찮은 것 같고요. 정면도 이거 뭐 똑같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17번에서 지워 17번의 치료계획과 12번을 비교 화면에 넣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드라인 좀 맞췄군요. 미드라인 맞추고 그렇게 돼서 아까 파워리지를 좀 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난 장치를 이렇게 치고 장치를 다 꼈습니다. 장치를 다 꼈을 때의 상황을 보면 뭐 크게 문제 없고
상하에서 공간을 조금 더 만들었네요. 뭐 됐고 하악에서도 이렇게 만들고 견치 나오고 있고 안모 이렇게 되고 있고요. 네, 그래도 다행히 더 나오지는 않고 네, 이렇게 끝났고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됐죠. 그럼 우리가 처음이랑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처음이랑 비교를 해보면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그다음에 삼각전 악공 확장하면서 결축관 만들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랬었는데 우리 아들이 잘 됐고요. 그 다음에 셉사진에서 보면 얇긴 얇았지만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조금 밀려 나오니까 후방 이동을 최소화시키는 게 좋다는 기운을 계속 얻게 되는 거죠. 계측치는 약간 이급이 됐네요. 근데 뭐 계측치는 기준점이 내려가서 그렇지 뭐 5.27랑 5.39랑 거의 똑같죠. 네. 상악전 지부의 각도는 약간 업라이트 됐고 하악전 지부 각도는 거의 유지 정도를 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3번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 상태에서 FLR 잘 붙어있고 적절한 공간 감리하면서 하고 나중에 근기능 장치를 끼게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치료가 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네. 재미가 없죠? 재밌게 해야 되자니 내용이 부실해지고 내용에 치중하다 보면 재미가 없어지고 그래도 이건 뭐 원장님들 도움 되시라고 하는 일이니까 수화 투명 교정 장치 쓰시는 원장님들은 꾸준히 보시면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아실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무엇보다 진단이죠. 치료 계획과 진단이고요. 지금은 심하지 않은 심한 2급은 안 건드리고 있죠. 언제 기회가 되면 이제 심한 2급을 어떻게 하는지. 야, 심한 2급 고무줄을 안 쓰고 한단 말이야. 와, 그쵸? 2급 고무줄을 제한적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꾸준히 다음번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3급 한번 해볼게요. 3급. 우리 어머님들이 걱정이 태산같이 많으시죠. 프랑케를 해야 되는지, 프리홀서를 해야 되는지, 페이스 마스크를 써야 되는지. 그러면 배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재발이라는 측면까지 한번 해서 다음번에는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의 반대교합을 가진 골격성 상급 부정교합을 인비절라인 퍼스트로 사용하는 법으로 치료하는 법에 대해서 원장님들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원장님들. 보이는 교정 라디오 7편이었습니다.